예, 저는 오늘 PPR에 대해서 논문 세미나를 하려고 하고요. 논문은 아이루스 2019년에 업데이트된 논문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김대호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아이루스에 업데이트된 논문을 가져온 게 제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듯합니다. 예. 그래서 먼저 논문 세미나의 목차는 백그라운드에 대해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 논문에 대한 인트로덕션, 관련 연구, 어떻게 구성된 건지, 마지막으로 논문에서 실험된 실험에 대해서 얘기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는 논문의 저자가 누군지에 관한 건데요. 이 논문은 칭화대에서 나온 논문이고, 여기 있는 두 분이 칭화대학교의 박사과정이 아니고 석사과정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 다 석사 때 만든 논문이고, 그리고 논문 말미에 보면 이게 센스 타임이라고 하는 데서 지원받아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되어 있고, 그 기회사 소속의 이 분께서도 같이 일저자에 올라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이루스가 첫 번째라고 했는데요. 아마 이게 아이루스에 업데이트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앞에 있었던 6D 포즈 에스티메이션 다음에 빈피킹 시나리오라는 과정이 붙었기 때문으로 추정되는데요. 빈피킹이 붙었다는 것은 이제 로보파를 사용한다는 것이고, 아이루스는 이제 i3E에 한 것 중에서 로봇과 시스템에 관한 학회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업데이트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센스 타임에 대해서 찾아보니 특별한 회사는 아니고 AI 기술 개발하는 회사로 나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트로덕션인데요. 이 논문이 약간 6D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6D 포즈 에스티메이션은 사실 이제 이런 어떤 내가 알고자 하는 물체가 있을 때 이 물체가 내가 지금 센싱한 데이터에서 어떻게 이제 로테이션 매트리스를 가지고 얼마만큼 밀려나가는 그 트랜스레이션 벡터를 어떻게 가지는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빈피킹이라는 것이 붙었는데요. 빈피킹은 이게 짧은 과정이었는데요. 이게 지금 하나의 카메라와 지금 로봇팔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의 위치는 어디든 상관이 없지만 이 카메라를 통해서 내가 이제 상자에 담겨 있는 물체를 촬영합니다. 그래서 물체를 촬영한 다음 그 물체들의 포즈를 찾은 다음에 그 포즈에 해당하게 이 로봇팔이 움직여서 이 물체를 찍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에는 지금 물체가 하나로만, 단일 물체로만 쌓여 있는데, 단일 물체가 아니고 여러 가지 물체가 들어있어도 그 역시 빈피킹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봇팔을 사용하니까 이게 주로 산업에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이 조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물체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산업에서 쓰기 위해서는 이게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지 않은, 막 담겨져 있는 상황에서 쓸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포즈 에스티메이션 하는지 사실 어려워지고, 어떻게 이 물체를 집을지가 다시 또 문제로 생깁니다. 그리고 산업에서 쓰이기 때문에 이 소재가 지금 이제 메탈릭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빛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가 제대로 렌징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물체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산업에서는 대체로 대칭 물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우에도 포즈 에스티메이션은 또 다르게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로는 어떻게 로봇팔을 움직여야 될지에 대해서도 또 문제가 있겠죠. 근데 이 논문은 이렇게 물체가 쌓여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포즈를 잘 찾을지에 대해서 이게 기여한 논문이 있고, 이 부분에 관해서만 이제 컨트리뷰션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제 그런 빈피킹에 대해서 좀 발전한 거를 보면은 주로 이제 이 빈피킹이 발전하는 계기가 아마존에서 피킹 챌린지라는 것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다양한 물체들이 지금 담겨져 있을 때 세그멘테이션으로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2017년도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뎁스 카메라를 가지고 뎁스 카메라에는 RGB로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따로 포인트 클라우드를 매칭시키는 방법을 이제 한 게 2017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크라에 업데이트 되었고요. 그리고 같은 연도에
포인트 클라우드 그 자체 값만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과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할 수 있는 논문이 나왔고 그게 저희가 아는 포인트넷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넷은 이러한 로우 포인트 클라우드가 이제 단순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 들어가면은 중간에 맥스 풀링이라는 시메트리 펑션을 거쳐서 어떤 글로벌한 피처를 찾는다는 것인데요. 이것의 문제는 이제 시메트리 펑션이 맥스 풀링이기 때문에 로컬한 영역의 특징이 아니라 이 포인트 전체의 특징을 포인트넷이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나온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로컬한 영역의 특징을 같이 찾아줄 수 있을까가 진행되었고 그 논문이 포인트넷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넷 플러스는 이제 이런 로우한 포인트 클라우드가 들어가게 되면은 먼저 FPS 알고리즘을 통해서 내가 가장 이제 이 씬들에서 샘플링할 포인트 개수를 정한 다음 이제 몇 개의 포인트를 뽑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볼거리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포인트들을 이렇게 가져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가져온 포인트 클라우드를 포인트넷에 넣어서 일종의 여기서 나온 이 네 개의 볼거리 된 이것들이 로컬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글로벌해지는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설명드린 이유는 이 논문이 포인트넷 플러스를 백본 네트워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논문이 저자가 풀고자 했던 상황이 다양한 물체들이 이제 클러스터링 되어 있을 때 어떻게 세그멘테이션 해주고 포즈 에스티메이션 해줄지를 포인트넷 플러스라는 이제 포인트 와이즈한 방법으로 이제 로컬과 글로벌 피처들을 찾아서 해결해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의 이름이 PPR-넷으로 되어 있고 논문의 이제 풀네임이 포인트 와이즈 포즈 리그레션 네트워크라고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의 아키텍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키텍처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어떻게 해줄지, 두 번째는 트랜스폼, 그러니까 이제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 어떻게 찾아줄지, 세 번째는 비저빌리티라고 해서 조금 이따가 이게 무엇인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과정으로 각각 네트워크가 따로 구성되어 있고 로스는 이 세 가지에 나온 거를 한 대 합쳐서 이렇게 각각 나온 로스를 합쳐주는 방식으로 로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시그멘틱 세그멘테이션을 먼저 해주기 위해서는 아까 저희가 설명한 포인트넷 플러스를 백본을 사용해서 이걸 저희가 가지고 있는 NP는 씬 전체의 포인트 개수이고요. 그 로우 포인트 클라우드를 포인트넷 플러스에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포인트 클라우드 개수가 하나의 포인트 클라우드에 n이라는 개수의 피처가 나오게 됩니다. 논문 저자는 이걸 128개로 설정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 첫 번째 과정에 나온 특징을 FE라고 저자는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다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거쳐서 여기서 나온 특징이 어떤 포인트가 어떤 클래스를 가지는지 이곳에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값을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가지고 로스를 측정한다고 되어 있었고 여기 중간에 F 더하기 S라고 정의를 해놨는데 S는 이제 그냥 포인트를 넣어서 정해진 클래스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에 올라가서 지금 컨캣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여기서 나온 F라는 특징과 여기서 나온 S라는 특징이 컨캣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설명드린 이유는 이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나머지 두 가지의 과정은 여기서 나온 컨캣된 걸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FEC이고 첫 번째로 포즈를 찾는 과정은 둘 다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 넣어서 포지션, 그러니까 트랜슬레이션 벡터랑 로테이션을 각각 찾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불 붙여서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찾게 되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오는 로스는 지금 여기에 비저빌리티가 꼽혀져 있다고 하는데 저자는 그 비저빌리티가 얼마나 효용성인지 찾기 위해서 바닐라 PPR-넷이라는 것을 통해서 로스가 이제 비저빌리티 값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서 또 진행했다 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저빌리티는 아까 여기서 나왔던 FEC를 다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 넣어서 이게 얼마나 보이는지에 관한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예시로 본다면은 만약에 이렇게 RGB 뎁스 카메라 가지고 이러한 블럭들을 찍으면은 뎁스 카메라를 통해서 포인트 클라우드가 생성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보라색깔 객체의 비저빌리티를 찾고자 한다면은 이 보라색깔 객체가 지금 가려져가지고 총 13개 포인트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동일한 객체에 대해서 가장 많이 포인트가 찍힌 개수를 nmax로 둡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세어보면 이게 20개거든요. 그래서 비저빌리티를 이걸 단순하게 나눠가지고 얼마큼 보이는지를 나타낸 척도이고 이게 나타낸 0.65로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설정한 이유가 이게 지금 얼마만큼 클러스터링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적용시켜 주는 거라고 했는데 저자는 이게 많이 객체가 가려져 있다면은 그건 집을 수 없는 물체이기 때문에 그 물체에 대해서는 포즈 에스티메이션 하지 않는다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스레스숄드로 어떤 값을 설정해서 내가 찾은 비저빌리티 값이 스레스숄드보다 높으면은 포즈 에스티메이션 해주는 거고 만약에 낮다면은 찾지 않는 방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비저빌리티가 한 스레스숄드가 0.7로 설정되어 있었다면 방금 같은 보라색깔 포인트는 필터링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루스가 모두 나왔거든요. 비저빌리티는 그라운드 트루스랑 L2 노음을 사용해서 정의하고 있고 포즈 에스티메이션 아까 말한 것과 같이 바닐라가 아니라면은 비저빌리티 값을 높은 상태에서의 마찬가지로 디스턴스를 구하고 있고 얘는 세그멘테이션 된 거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하나를 합쳐주어서 사용하는 로스를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을 하게 되면 마지막에 클러스터링 과정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포인트가 굉장히 미약하게 남아 있는데 저자가 설명하기로는 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포인트가 이제 바퀴를 돌기 전에 한번 돌게 되면은 트랜슬레이션 어느 정도 나와서 그 포인트에 해당하는 중심점 값들이 이미 이동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미 이동시킨 상태에서 계속 포즈를 찾아가면서 가장 포인트가 밀도 있게 형성되는 것을 최종적인 예측된 포즈로 설정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인데요. 이 저자는 이 셀리안 데이터셋이라고 이제 프랑스에서 나온 데이터셋인데 총 2,601의 전체 씬을 가지고 있고 합성 데이터셋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셋은 RGB와 덱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미지에 대해서만 세그멘테이션이 이제 어노팅 되어 있고 그래서 포인트 클라우드는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저자가 고안해 준 거는 지금 포인트 클라우드를 가지고 테스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명하기로는 자기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해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단 벤치마크의 대상이 없다라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셋도 없다라고 해서 직접 어노팅 해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시간이 많이 들다 보니까는 전체 씬에 대해서 다 해주진 못하고 20개의 씬 정도만 가져왔고 클래스 개수도 대부분 낮췄다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클래스 그러니까 이거를 선택하는 과정도 지금 아까 산업에서는 대칭인지 아닌지가 중요하거든요. 빅피킹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아예 대칭성이 없는 물체 이 토끼를 가져왔고 두 번째 이 페퍼랑 이 캔들스틱은 이제 회전을 시켜도 다 대칭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레볼루션이라 나타나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회전시킬 때마다 다 똑같은 대칭을 가지는 물체인 이 두 가지와 TRS-20은 이게 주기를 가지지만은 이게 시메트릭하지만은 주기를 가진다는 거거든요. 이게 보시다시피 180도 돌려야지만이 시메트릭하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클래스에 대해서만 이제 사용해줬다고 하고 있고 직접 해줬는데 전체 개수에도 공개를 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 블럭 같은 경우 이 콘센트 같은 경우에는 10개, 그러니까 1000개의 이미지만 가져와서 어노팅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벤치마크가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에버리지 프리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시메트릭한 상황에서도 얼마만큼 맞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별도의 에버리지 프리시즌 과정을 구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에서 이제 과거에 진행해줬을 때 이러한 방식들 이게 올드스쿨 방식이거든요. 이게 템플릿 매칭 방식인데 그거를 여기다가 적용해줬을 때 얼마만큼 성능이 나타나는가에 대한 정보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유달리 얘네들은 지금 높고 낮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 당시들이 템플릿 매칭인데 템플릿 매칭이 아까 저희가 지금 이 데이터셋의 상황같이 굉장히 어플루션이 심한 경우에서는 성능이 낮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도 이걸 알고 있지만은 마땅히 이제 비교할 벤치마킹이 없어서 이 에버리지 프리시즌을 설명한 논문에서 사용된 이 성능을 가지고 와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좋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비저빌리티 값을 생성해줘가지고 별도의 이제 성능도 같이 테스트를 해줬는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위처럼 이제 그 비저빌리티 값을 곱해주냐 마느냐가 로스의 차이이고요. 이거를 넣어주게 되면은 약 한 2에서 한 4% 정도의 성능이 올라가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합성 데이터 셋이긴 하지만은 저자가 이 물체를 그대로 이제 실제 환경에 가져와서 마찬가지로 실험을 진행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실험 환경도 합성 데이터를 이제 테스트하는, 그러니까 트레이닝하는 것처럼 RGB 텍스트 카메라를 위에다가 고정시켜서 보고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때의 그 학습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한 박스에 대략 한 5개에서 20개 정도의 이 TLS20과 TLS4, 이게 TLS20이고 여기 TLS4이거든요. 얘들 랜덤하게 담아놓고 약 3,000장의 사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2,400개는 트레이닝으로 600개는 테스트 셋으로 구성시켜서 학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 빔피킹 과정에서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고 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중요한데 이 저자는 그것에 대한 거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빗이라고 하는 퍼져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실제 환경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여줘서 자기가 만든 PPR 내지 가상 환경에도 적용되지만 실제 환경에도 적용된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 논문을 끝마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PPR 내에서 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